휴업 및 폐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매번 출제합니다. 그래서 휴업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문제가 나왔잖아요. 반드시 명심할 게 사전신고야.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에 대해서는 언제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질문 틀렸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3월 이하 휴업을 합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3월 초과 휴업한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OX, X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니까 물론 시험에서 여기까지 출제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사전신고라는 걸 명심하고 휴업신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공이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는 틀렸어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거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3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휴업신고 하셔야 되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럼 이때는 예외적으로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는데 요거 부득이한 사유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입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 이때는 최장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을 변경코자 하거나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 미리 신고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사전신고고 그러면 재개신고할 때는 재개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등록증은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즉시와 지체 없이 차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개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즉시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집 봤더니 이거를 지체 없이로 바꿔내고 틀렸다고 냈대. 즉시를 지체 없이로 이거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내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험지 짝지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날짜로 바꿔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 자, 역시 폐업입니다.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이때도 반납이죠? 반납이고, 이때는,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다. 그래서 휴업 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예요. 그리고 3월 초과 휴업할 때만 신고하는 거가 있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죠. 이때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인데,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휴업신고 자체는 전자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휴업기간 변경신고, 업무재개신고는 전자신고 되죠? 이 점 이해하시고, 분사무소로 휴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이거는 협회 통보사항 맞잖아요? 신고니까. 그 다음에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신고는 한 서식에 있죠. 동일 서식이에요.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신설한 내용이죠. 중기업에 대한 휴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 들어갈 수 있죠. 이때 휴업 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등록관청이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주게 돼 있고 그럼 거꾸로 사업자 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하면서 중기업에 대한 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세무서장이 중기업 폐업 신고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주면 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거라고 그랬죠. 중기업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업 신고가 간주된다. OX, X예요. 신고서 내라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별도로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휴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를 위반했어요. 신고 위반은 100만 원이 다 들어오라 했죠. 근데 6월 초과하는 무단휴업 들어갔어요. 이때는 임취. 우리 임취가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6월 초과 무단휴업.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바로 이게 휴업이었습니다. 폐업 신고하면 간판 지첩 철거해야 되죠. 근데 휴업 신고할 때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확인합니다. 문제 12번. 31회 기출문제였죠, 이거.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밑줄 그어야 되죠. 폐업일로부터 폐업일에 밑줄 긋고,
1년간 1년의 미출고 다시 개설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거 아직 진도 이 부분 안 나갔는데 이거 제가 오답노트로 암기하라는 부분이죠. 이게 딱 출제됐는데 이거 암기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하고 일정 기간 쉰 다음에 재등록을 하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정 개공의지를 승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폐업 신고하기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도 승계합니다.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란 말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몇 년 승계한다? 1년 승계한다고 했어요. 1년. 왜? 우린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맞게 되면 이거 가중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년간 승계하는데 기준점이 폐업일이다, 처분일이다? 처분일이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거지.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효과 승계가 떴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준점 이거 폐업일 체크하고 읽어야 돼요. 처분일이고 1년.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이게 안 보였던 분은 이 문제 엄청 어려웠죠, 이거. 자, 그럼 2번 지문 내려갑니다.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에 1년 내에 소공사로 고용 신고되는 경우 폐업 신고 1년 내 소공사로 고용되는 거예요. 소공사는 실무역 받지 않아도 되죠. 맞고. 3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공탁금 회수 제한 몇 년? 3년. 폐업 사망하더라도 3년 회수 제한이다. 4번 질문 분사함수는 주된 사함수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죠. 알고 있고. 5번 질문 중기업의 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맞죠? 우리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관이 따르죠.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 고용 신고 모두 수수료 납부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13번 문제 가십니다. 휴폐업하는 기술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계약, 햇, 중개사는 이거 개업공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스캐닝 해갖고 읽다 보니까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래갖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도 개공으로 알아봤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초과의 미출 굽고 체크해야 되죠. 미리 등록과체계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2번 질문 휴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신고만이 가능하고 전자신고는 할 수 없죠. 맞고. 3번 질문 개업공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라고 했어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럼 시행규칙 국토부령의 신고서식이 있겠죠. 이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이다. 다음에 4번 질문 중개사무소에 재개 신고받은 등록과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맞죠? 5번 질문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경우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재개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가 되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14번 가죠. 휴업과 폐업 등원한 셈으로 틀린 것은 역시 30회 기출이었어요. 1번 질문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사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가 있다. 맞아요? 있잖아요. 참고인데 우리 서식 있잖아요. 이 서식에 보면은요. 일단은 제목이 들어갈 테고 신고인 들어가고요. 신청인 들어가고 두 번째 칸에 종별란이 있거든요. 서식에. 모든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종별란이 여기 있는데 이 종별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이 있겠죠. 중개인이. 그러니까 종별란에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다 있거든요. 유일하게 종별란에 중개인이 빠진 서식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서식이었어요? 등록 신청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종별란에 중개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중개인이 없어요. 중개인으로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개공의 종별란에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있어요. 나머지는 휴업 신고, 인장 등록 뭐 다 있습니다. 종별표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럼 1번 지문 맞다란 얘기죠? 2번 지문 요게 어려웠는데 개업공사가 중개업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폐업 기간 기자하고 간자가 둘이 싸웠나 봐. 그리고 뚝 떨어져 앉아 있죠 지금. 그다음에 중개업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휴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OX, X. 나는 3개월만 폐업할래.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폐업 기간이 없어요. 폐업일이 들어갑니다. 폐업일이. 그래서 30회 때는요. 서식을 두 문제 냈거든요. 요 문제하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물어봤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 서식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식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30회 때는 두 문제를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 3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회사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과정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개설 등록을 했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한다. 그럼 미리 휴업 신고 들어가셔야 되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3번님 맞고 4번님은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 질문 생각보다 잘 물어보거든요. 우리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님 맞고 5번님은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될 수 없다. 맞죠?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이중소건 전면 금지죠. 그래서 이때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개공이 휴업기간 중에 이중소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개공이 휴업 중에 이중소 가면 필취 이중소기죠 지금 1-1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가 그럼 필취 1-1이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그러면 문제집 돌아가야 되죠? 문제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집 66조. 대표 유형은 풀어봤고요. 29번 문제, 30번 문제 풀어봤어요. 31번 문제 보시죠. 20일에 기출문제 일부 수정이 된 건데 31번.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X, X. 100만 원 이하가 틀리죠? 1번 바로 정답이고 2번 질문 휴업이나 폐업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 질문 일단 정답 제끼는 거죠. 근데 참고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절차는 주로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대통령령에 있어요. 2번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거 부득이한 사유 있죠.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거. 질병 징집 취약. 이 부분이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래갖고 휴업 신고 절차 있죠.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조금 특이해요. 참고하세요. 그래도 2번 지금 옳은 지붕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절차니까 원래 국토부령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휴업 신고 절차는 저 부득이한 사유가 대통령령에 있는 바람에 절차가 대통령령에 있어요. 참고하세요. 다음에 3번님은 요양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임취사유라는 얘기죠. 6월 초과 무단휴업, 임취. 다음에 4번님은 개업공사가 신고하지 않고 휴업기간을 변경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한다. 맞죠? 신고 위반. 5번님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놓고 요양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6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모를까봐 계속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역시 정답 1번이었습니다. 21회 기출 때요. 뭘 물어봤냐면
3개월을 초과한 후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때는 벌금형 부과 사유가 된다. OX, X.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했다. 그러면 벌금형 사유가 아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예요. 이걸 갖다가 저는 9월 달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라고 내죠, 저는. OX, X.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예요. 벌금과 과태료 한 번쯤은 구분하라고 그랬죠. 특히 백과사유에서. 휴업신고, 폐업신고에서 100만 원 과태료인데 여기서 벌금으로 가끔 바꿔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구분해 놓으세요. 이거 21회 때 기출 원 문제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재를 쭉 몰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3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33번 문제 잠깐 보실래요? 작년 문제에서 오류를 범했던 문제였죠, 이거. 작년 문제에서. 공인인증사 운영상 법인인계업공사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등사. 2번 질문. 등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되죠. 3번 질문. 등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고 했죠. 이거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사항을 주된 사무소 등록과정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첨부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등사무소 폐업 신고합니다. 이거 주된 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신고확인서 원본이겠죠? 그걸 반납하겠죠. 폐업 신고할 때는. 그러니까 정답이 3, 4번 처리된 거예요. 3, 4번. 그다음 5번. 3개월을 초과하는 중기업의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이거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자, 그럼 나머지 등록증 원본이 첨부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더 있을까? 나머지. 자, 기억 한번 살려볼까요? 저처럼 전부 다 통째로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 신고 나왔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나왔고, 맞죠? 우리 인장에 변경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인장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들어간다. 이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맞아요? 여기 찍어대니까.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별 변경 기억나십니까?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개축하자 한다.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원본,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케이스가 이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있고요. 근데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어요. 500장 이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죠. 이게 유일한 케이스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유일한 케이스도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중개 업무를 다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약집 돌아가야 되죠? 요약집 돌아가서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욕망.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 있잖아요. 그 중개 업무 파트를 했거든요.